자, 오늘 이제 12월 9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미 이제 보가츠 선수의 영입 소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김하성 선수에게 미치게 될 영향, 물론 김하성 선수 주전 이루수로 출격할 것이다, 혹은 이제 슈퍼 유틸리티로 출전 기회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샌디에고의 상황과 또 이제 이 팬분들께서 댓글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이제 김하성 그냥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아니, 지난 시즌에 주전 유격수로 잘한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왜 굴러 들어오는 데를 박아 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충분히 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팀의 운영이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날이었죠. 이 젠더 보가츠 선수와 11년 총액 2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640억이더라고요. 미쳤어, 야, 이렇게 또 계약을 했습니다. 샌디에고가. 네. 뭐 최근 트레이 터너, 에런 저지 등 대형 계약에 연달아서 이름을 올렸던 샌디에고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보가츠 영입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레이 터너한테도 3억 4,200만 달러를 제시했었고, 에런 저지한테는 10년 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거부를 당하면서 어쨌든 예산은 타놨는데 그 써야지. 돈을 어디다 쓸까? 다음 최대여인 젠더 보가츠한테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스턴, 이 원소속 구단이죠. 보가츠 선수를 향한 마지막 오퍼가 6년에 1억 6천만 달러 가량이었대요. 이게 평균 연봉은 훨씬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약 규모에 있어서는 샌디에고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참 다른 데로 빠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스타들한테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전 오퍼가 사실 총액 9천만 달러 규모인데 2억 8천만 달러 받을 수 있는 선수가 그러게. 누가 이런 제안을 수락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땐 뭐 보스턴은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FA 시장 터너, 코레와 스완슨과 함께 4대 유격수로 꼽혔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수 이 양쪽에서 모두 완성형 선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타율이 3할 7리, 뭐 15홈런에 73타점, OPS도 0.833을 기록을 했는데 OPS 0.833은 OPS 0.834. 카를로스 코레아 이은 유격수 전체 2위입니다. 네네. 거의 차이가 없었고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가치가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유격수였다는 거, 투구 타자 시즌인 걸 고려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항상 공격력에 있어서는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을 만큼 수비력에 있어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만으로 30살입니다. 올스타에 4번 선정됐고 실버 슬러거는 5차례나 받았고요. 또 월드 시리즈 우승을 2차례나 이끈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죠. 네, 이 리더십까지 갖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샌디에고가 이 지난 여름부터 보가츠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었던 이유에는 이 보가츠의 이 리더십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11년짜리 계약인데 사실 11년이라는 거는 보가츠가 계약이 끝났을 때 나이가 만으로 40살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11년이라는 계약 기간보다는 총액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오히려 기간을 늘리면서 이제 사치세를 계산을 할 때는 연평균 금액을 더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연평균 금액을 낮추면서 사치세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계약 구조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사치세 기준 페이롤이 2억 5,500만 달러 이미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뉴욕 매치, 뉴욕 양키스 이런 뉴욕을 기반으로 한 빅마켓 구단에 이은 바로 메이저리그 전체 3위라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광역권까지 합쳤을 때 인구가 350만이 살짝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마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큰 영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뭐 징계를 끝내고 돌아올 타티스 선수 그리고 이미 외야 전향 얘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성사가 된 영입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타티스가 외야로 간다는 가정 하에 보가치가 유격수를 맡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김하성, 크로네너스 이런 선수들의 포지션도 조금씩 옮겨가게 되겠죠. 그렇죠. 연쇄적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루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에 뭐 마땅한 선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크로네너스 선수가 1루로 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쓰임새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MLB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ESPN의 버스트 올리 뭐 현지 매체 라인업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주전 2루수로 일단은 소개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팬그래프의 데스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주전 2루수 그리고 1번 타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 자체는 뭐 유격수 포지션은 빼앗겼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2루수 또는 뭐 유틸리티로서
올해 못지않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격수가 사실은 이 타티스도 있고 김하성 선수도 올 시즌에 잘해줬는데 왜 또 유격수를 영입을 했을까? 이 사실 샌디에고가 그동안 이제 FA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물, 그러니까 최대어를 산다라는 입장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여기 뭐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보가치 선수가 물론 공격력이 뛰어난 유격수이긴 하지만 비슷한 급의 이 공격력을 지닌 1루수 또는 외야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가치에 비해서 몸값이 정말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가치를 산 이유는 역시 흥행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이저리그 전체 관중 평균 5위예요. 대단한데요. 이제 진짜 마켓 규모에 비해서 인기가 올라온 건 확실한 사실이고 샌디에고 다들 아시겠지만 1998년에 잠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기만 했을 뿐 이 창단 이후에 계속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매니 마차도 이런 슈퍼스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막 인기팀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추가해서 이제 확실히 팀의 이미지를 슈퍼스타 군단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더군다나 후안 소토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고의 선수를 사서 노릴 수 있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다저스와의 라이벌리 그리고 월드 시리즈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까지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 지금 뭐 이만큼 사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 이제 더한다. 빅네임을 더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 첫 해에는 뭐 물론 타격에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슈퍼 유틸리티로 1루수를 제외한 모든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좋은 수비를 펼쳐줬고 올 시즌에는 붙박이 유격수로 쭉 잘 출전을 했는데 또 이제 변화를 한 차례 또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했을 때 WAR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가 무려 5.1승 유격수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주전 유격수가 아닌 다른 포지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사실 뭐 유격수라는 자리가 멋있잖아. 사실 내야 수비의 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격수 포지션을 뺏기는 거는 김하성 팬으로서는 참 서운한 일일 수밖에 그렇죠. 없지만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유격수를 꼭 보집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2루수, 유격수, 뭐 3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면서 팀에 기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도 말이야 브랜든 도노반도 탔는데 김하성 선수라고 못할 게 그렇죠. 없죠. DJ 르메이도 탔는데 김하성 선수라도 못할 것도 그러니까 없고요. 이게 김하성 선수가 연봉이 사실 이제 700만 달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뭐 환율 계산했을 때 거의 뭐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던데 이게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메이저리그로 봤을 때는 700만 달러의 이 금액은 사실은 어떻게 뭐 샌디에고 입장에서 푼돈으로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빅마켓 구단으로 쳤을 때는 사실 주전급 금액으로는 좀 아쉬운 돈이기는 하죠.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치세 기준선으로 봤을 때 2억 5,500만 달러를 쓰는 팀이야. 김하성 선수의 700만 달러가 아까워서 트레이드한다? 아니거든요.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자원인 게 유격수 포지션에 중복이 발생하긴 했지만 2루수로도 쓸 수 있고 뭐 마차도 선수 휴식할 때는 3루도 쓸 수 있고 보가치가 휴식할 때는 유격수로도 쓸 수 있고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하성 선수 올 시즌에 평균 이상의 타격 그리고 이제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WAR 5.1 이게 거의 뭐 올스타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타선을 보강하려고 했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제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홈런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53홈런이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21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코파크라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쓰기는 합니다만 샌디에고가 만약에 월드 시리즈 진출을 정말로 노리고 있다면 분명히 공격적인 면에서 보강이 필요한 팀이긴 했죠. 맞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이 내년 성적 예상 이 팬그래프 기준입니다. 123경기 타율은 2할 4푼 8리 홈런은 14개로 올 시즌보다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좀 부족해요. 이 그렇죠. OPS도 0.714인데 지금 이 겨우내 이 김하성 선수가 이 파워라든지 아니면 타격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올해 같은 수비 스탯에다가 OPS가 0.8이 넘기게 되면은 WAR 5.1승이 뭐야.
그때부터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어떤 수상도 할 수 있는, 뭐 올스타도 당연히 노릴 수 있고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올겨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이 전날 열린 이 스포츠 서울 주최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보가차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포지션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구단의 방향에 맞게 준비하면 되고, 이 보가차의 영입이 구단에는 플러스 요인이고 전력에는 훨씬 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의연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보가치급 선수를 영입했을 때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뭐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크게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보가치의 영입은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큰 도움일 텐데, 물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페이롤의 동맥 경화 형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다른 투자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가치를 사면서 이제 선발 투수도 사기가 애매해진 처지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선택을 내린 이상 선수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진출 첫해, 아니 마차도도 있고 타티스도 있는데 왜 굳이 샌디에고를 선택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김하성 선수 그 얘기했잖아요.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이 보가치에게도 역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팀 입장에서도 월드 시리즈를 노리는 팀에서 윈나우 팀에서 함께 한다는 그 일원으로 함께 한다는 게 김하성 선수라는 선수 자체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샌디에고의 보가치 영입, 김하성 선수에게 미칠 영향까지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